지금껏 외계인 침략이 생기지 않은 이유, 인류 멸종의 이유와 인구 감축하려는 피나는 노력의 이유. 본인은 모르고 있을지 몰라 신체 구조든 혈액이든 그 모든 게 인간의 그것과 같다고 하여 꼭 인간이라는 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살아왔고, 햇빛을 잠시라도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연약한 피부, 살면서 허리 안 아픈 사람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기형적인 신체 구조. 과거로부터 중력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1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이 지구 땅의 중력이 크게 변한 게 있긴 하나? 뭐 그 시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측정해 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기고 그러는 경우 꽤 되는데, 뭐 당장에 잘 못 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들 며칠이면 원래부터 이 땅에 있던 생물처럼 잘만 다니잖아. 근데 인간은 아기를 낳으면 도대체 몇 살까지 보호해야 하느냐고. 스스로 음식을 구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투력? 남자아이야 뭐 10대 초반부터 갖출 수 있다고는 봐도, 여자애는 그 어떤 생물일지라도 암수 갈라서 지내게 하더라도 야생에서 생존이 가능했는데, 남자랑 여자는 신체 구조, 근육량, 타고난 뭐 순간 판단력, 이런 게 아무리 차이 난다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 아기라도 낳는다면 남자의 보살핌이, 그것도 아이가 다 클 때까지 한참을 보살펴야 하는데, 다른 짐승들과 왜 일이 다른 걸까? 진화론자들은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라고 하지만, 이 또한 이상한 게 왜 털이 다 없어졌단 말인가? 뭐 온몸에 털 많은 사람들 있긴 하지. 그렇지만 원숭이나 유인원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고. 자, 몸에 털은 왜 있는 걸까? 온갖 벌레, 해충의 공격을 좀 막아보자고 있는 게 아닐까? 털 하나 없는 이 맨살을 피 빨아먹는 곤충들이 얼마나 선호하겠느냐고. 뭐 털이 있어서 그 털에 매달려 피 빨아먹고 사는 일부 흡혈벌레도 있긴 하지만, 날이 매우 더운 곳에서 지내서 털이 몽땅 사라지고 빠진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더운 지역 아프리카, 아마존 오지, 그곳의 동물들 중 털 없이 맨살 드러내놓고 지내는 짐승을 본 적이 있는가? 뭐 뱀이나 물고기, 수중생물들은 털이 있으면 헤엄치고 움직이는데 방해되고 피 빠는 해충에 물려서 고통받을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이건 다른 거고, 더운 곳이랑 추운 곳에 사는 짐승들 모두 신체에 털이 있다 이 말이야. 두꺼운 가죽을 덮은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왜 짐승을 사냥한 다음 조리해서 먹기 위해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을 쓰곤 하잖아? 호랑이 가죽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원숭이는 가죽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걸까? 그냥 털이 많으니 자라있는 상태. 노루나 호랑이, 곰, 사슴, 이런 애들은 다 가죽이 있는 반면에 영장류, 원숭이랑 인간은 가죽이 없다고 알고 있어. 원숭이는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지 않잖아. 이동할 때는 거의 기어 다니잖아. 나무를 타고 다니고 손으로 나무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자, 침팬지의 악력과 인간의 악력의 차이는, 힘의 차이는 체격이 같은 상태라고 하면 2배가량 난다고 하네. 한 팔로 매달려서 이리저리 나무 위를 뛰어다니고 몸에 체지방도 거의 없는 근육질의 형태를 살펴보면 근력이 거의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막강할지 몰라. 오신 그대의 힘이 2배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렇다고 한다면 나무를 타고 다니고 그럴 힘이 있을 것 같아? 같은 덩치인데 운동 꾸준히 해온 체조 선수, 그런 사람이 나무 막 타고 다니고 뭐 순간적으로는 단시간은 그렇게 해볼 수 있겠으나 결국 힘이 딸리고 지구력이 딸려서 원숭이만큼 다니지는 못할 거라 보는데, 왜 자꾸 원숭이랑 인간을 비교했느냐면, 털도 없고 허리 아픈 건 고질병이고 태양을 잠깐만 쳐다봐도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약하고 햇빛에 노출이 되면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나약한 그런 신체.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이지 10년 이상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야 그나마 혼자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되는, 여자아이는 더더 오래 끼고 키워야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게 그런 이상한 형태를 띤 짐승은 없다 이 말이야. 게다가 지능은 또 어때?
다른 개체들에 비해 월등하다 못해 사냥을 위해 음식물이 필요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이고 공격하고 하잖아. 뭐 다른 동물들도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나 비효율적인 행위, 고기를 얻기 위한 전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보상, 미래에 따라올 보상이라던가 당장에 없는 보이지 않는 내 자손을 위한 선 조치, 내 자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을 미리 제거하는, 그렇게 죽이고 고기는 탐하지 않는, 뭐 예전에 몇몇 문명은 전쟁 이후 인육을 즐겨 했다는 기록이 있긴 했지. 이상해. 이 지구 땅이랑 맞지 않는 그런 이질적인 존재야. 뇌가 발달했기에 몸에 털도 필요 없어졌고 구부정해서 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똑똑해서 병원도 만들고 허리를 위해 그 무언가 보조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력이 있고 흡혈곤충에 물려서 질병에 감염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두뇌가 있으니 이렇게 다른 여러 동물들과는 또 다르게 진화를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인류의 조상은 외계인이고 이 땅의 존재가 아닌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살아보기 위해 자신들의 형상과 닮은 존재들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낸 게 아니라 원숭이들을 잡아다가 유전자 변형시켰고 자신들의 유전자를 포함하여 여러 약점이 있는 존재를 만든 게 바로 우리네 인간. 태고적 신이라는 존재, 뭐 인간을 만들었으니 신이라 불러야겠지. 원래부터 이 땅의 존재가 아닌 먼 우주에서 찾아온 그들은 이 원시 지구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신들이 살아가기 편한, 뭐 원래부터 자신들이 거주했던 고향 행성과 같은 환경을 조성, 이 지구 땅에 너무도 많은 산소가 있었기에 그 양을 줄이기로 했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수없이 내뿜는 식물종에게는 종의 영면 상태를 선사한다던가 유전자 개량을 통해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절하는 그런 작은 식물로서 현 시대에는 보잘것없는 잡초처럼 변한 그런 상태. 이렇게 인간들과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었고 이 땅의 주인으로 있었던 거대 짐승들은 대부분 멸종하여 작은 도마뱀 수준과 포유류가 이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그런 시기가 그러했다. 신이라는 존재의 수명은 사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였는데 수메르 신화 속 그때 권력자들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자면 대홍수 이전에 10명의 왕들이 통치 기간은 43만 2천년이라고 하는데 이 10명의 왕이 모두 똑같은 기간을 통치하고 하진 않았겠으나 40만이 넘는 이 기간을 10분의 1로 나눠보자면 4만이 넘어간다. 그때의 왕은 4만 년이 넘는 기간을 살아왔다는 건데 뭐 4천년이건 1만 년이건 4만 년이건 100세를 살기 힘든 인간으로 따지자면 거의 영원을 사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예전 기록 중 성경 속 인물이 나이를 따져보면 500살이 넘게 살아온 기록들이 발견되니 태초의 인간의 수명은 대략 500살 정도 되었고 인간들을 다스리던 오리지널 외계 종족 신의 존재의 수명은 4만 년 아니 10만 년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를 일이야. 왕의 자리를 떠나고 또 다른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하여 무조건 그 존재가 영면에 들어 또 다른 왕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으나 그렇게 오래 살아온 존재, 과연 주변에 적이 그리 많았을까? 4만 년을 평화롭게 아니면 공포정치를 펼치며 무자비한 폭군으로 지내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원래부터 지내왔던 자신들의 고향별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자신들의 별에 일이 생겨서 이 지구 땅에 직책은 4만 년 정도만 왕으로 지내게끔 그 소수의 신의 종족은 지구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며 지내왔던 건 아닐까? 뭐 당연히 뭐가 필요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 멀리서 에너지 써가며 이 척박한 땅에 놀러 왔겠지. 지금 인간들이 이 지구 땅을 차지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된 걸 보면 태고적 신이라는 존재는 이 땅 깊은 곳에 광물 중 금, 골드를 채취하기 위해서만 이곳에 온 건 아니라 보인다. 그러면 식량을 위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굳이 이렇게 번식 어려운 인간종을 만들어서 잡아먹는다. 차라리 더 빠르게 자라나는 그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고기와 뻑뻑하지 않는 뼈를 가진 개량시킨 그런 어떤 종을 만들어 그렇게 식량으로 삼으면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인간종이 이 땅의 주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들의 아비가, 이들의 부모가, 이들의 엄마가 이 땅의 주인이었기에 아직도 그 주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자녀된 인간들이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이방인에게 그 어떤 침략도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 보는데, 자, 그러면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신의 종족의 수명은 거의 무한에 가까웠고, 열등한 존재를 만든 신의 존재는 이 땅을 자신의 유전자가 섞인 원숭이들로 채워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도 많은 인간들, 지구의 자원은 한계를 드러내며 인간들이 하도 이 지구별의 피를 뽑아서 쓰곤 했으니, 게다가 과학력이 조금 발전했다고 여기저기 핵실험 또한 하게 되니, 앞으로 10만 년을 버틸 이 지구별은 이 상태로 지내게 된다면 1만 년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별이 될 상황,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신은 이렇게 하기로 했을 거다. 인간의 수를 조절하게 하는 그 어떤 재앙을 내려준다던가, 이 땅의 인간들을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킨다던가, 결국 지구별에 거주 중인 인류의 수를 조절하겠다는 건 화성이든 금성이든 인간을 보내는 것, 인구 감축을 위해 악역을 자처한 신의 하수인들의 인구 감축 시나리오. 이것들은 이 별만큼이나 오래 살아가는 신의 판단, 그래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악마의 탈을 쓴 우두머리 인간들이 신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이는 이런 인구 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놓는데, 그러면 인구를 크게 줄이지 않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하며 대부분의 인간들이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겠다고 그 누군가가 나름의 인류를 위한다, 인간들을 위한다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뇌에 칩을 씹어서 컴퓨터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 가사 상태에 빠져 가상의 현실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현 시대에 한 명이 활동적으로 다니며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여러 피해를, 지구가 받는 피해를, 그 정도를 100명이 가사 상태에 빠져 가상 현실에서 생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이 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과 화성으로 인류 일부를 이주시키는 방향, 이를 통해 엄청난 인간들의 희생을 보류하게 되는 상태, 퍼지고 있는 미지의 바이러스, 인간들이 감당 못할 수준의 질병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만약에 신의 하수인들이 신이 원하는 시기에 이 땅이 죽어가는 속도와 회복하는 속도, 이 두 가지를 제로에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미지의 바이러스 중 강대한 몇몇 질병이 거의 인류의 종말 수준으로 퍼지게 될 것이며, 신이 원하는 것은 인류의 멸종은 아니었으나 이미 이 지구별을 한없이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를 수없이 지켜본 바로는 차라리 한동안 이 땅에 지성이 있는 생명체는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지구 행성의 수명을 제 시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었기에, 인류가 멸종한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받은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슬픔을 느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일부는 화성이든 어디로 이주해서 그 흔적이 작게나마 남아서 또다시 번성하는 시기가 오긴 할 텐데, 당장의 인간들 스스로가 지구별 수명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끝없이 인류를 위해 신경을 쓰겠지만, 명확한 방향성과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신은 스스로 악마가 되어 마왕이 되어 인류를 지울 만큼 잔인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될지 모를 일이야. 자, 내용을 정리해 볼게. 인류가 지금껏 외부 이방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신이라는 존재가 인류의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 인류가 종말한다는 그런 사실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신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고 신의 유전자 일부를 받아 자식처럼 길러져 왔기에 함부로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나름의 희망적인 생각. 신의 존재를 추종하는 소수의 권력자 집단은 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인간들의 안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이 지구별 관리를 잘못했다고 신의 분노를 인류가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는 권력자들은 신이 직접적으로 인구수 조절에 돌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최대한 막는 법안들을 만들었고, 남자애들에게는 임신을 막는 정관 수술을 권장하게 되었고,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 늘어날 인구 증가를 우려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면 생기게 될 질병 몇 가지를 퍼뜨리게 되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노인과 아이에게 치명적인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며, 심지어 모기에 물려서 남자의 정자에 문제가 생길 그런 기괴한 변이 바이러스 또한 만들어 퍼뜨리게 하였는데, 이것들로 부족해 전쟁 또한 일으켜 인구의 상당수를 줄이게 되는데, 그나마 이것들은 잠시나마 인구 증가를 막는
인류 종말을 늦추는 역할이지 그 이상이 이루어질 만한 확실한 방향성이 아니었기에 아직도 신이 인상 쓰는 표정 지을지 걱정에 걱정만 쌓이고 있는 이 땅의 권력자들은 인구수 5억 명까지 줄이겠다는 아젠다를 펼쳐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못할 잔인한 환경을 조성. 끝없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세균을 연구. 그렇게 공포 속에 인류의 수는 줄어들어 가게 되는데 멸족당하지 않으려고 누군가 총대를 메고 나쁜 짓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인류의 끝은 이 지구 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가상현실 속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천재는 서서히 인간의 수를 줄여가기를 원하여 그렇게 열심히도 인간의 뇌가 바로 컴퓨터에 접속되어 가상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인구수를 줄이기 좋은 것이 그 좁은 캡슐 안에 인간들이 가사 상태에 빠져 누워있고 정신은 가상현실에서 떵떵거리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겠으나 현실의 내 몸 상태는 좀비와 다름없는 상태. 물론 이런 현실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으나 그래도 아주 미약한 감기 바이러스쯤은 나약한 인간들에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 그렇게 인구 수는 서서히 줄어들다가 5억 명 언저리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화성에서의 인구 또한 그 정도, 아니 땅이 크기에 10억 명 정도로 맞춰서 더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 인간성 결여된 기계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네 자손들이 상상이 되곤 하더라. 오신님은 인류가 언제까지 이렇게 생존해 있을 것이며 이 인류의 문명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시기에 멸족되게 될지 상상한 게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